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릴 거고요. 펠레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10월 지표부터 좀 분석을 할 텐데 네. 식품 쪽이 나왔습니다. 뭐가 수출이 잘 됐는지 해외 그 수출의 성과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식품 수출도 수출이죠.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즐거운 수출이겠죠. 먹거리다 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수출이 최근에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수출 관련된 식품 쪽에는 그나마 조금씩 개선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다행입니다.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특히 첫 번째로는 이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일단 달러 단가가 좀 하락세를 보인다라는 부분들이 약간 물량은 늘어나는데 부담일 수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국에 대한 변화가 눈에 띕니다. 특히 사드 배치 이후에 나오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다시 중국 쪽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데 무게를 맞추고 있고요. 또는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음식료 관련돼서 또 가장 중요한 게 국제 곡물 가격이겠죠. 네. 이쪽은 오히려 한번 좀 정체나 하향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반등세가 이끌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옥수수나 특히 소맥 같은 경우 약간 이제 저점에서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바뀌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곡물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은 원재료가 좀 올라가는 비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수익성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는 모습들도 나온다는 점들도 일단 염두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항목을 보면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는 분유입니다. 특히 분유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1% 줄은 정도로 금액이 잡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 4% 정도 늘어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난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중국 분유 수출 대금은 국내 수출의 약 한 80%를 차지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겠죠. 비중 크죠.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가 나온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는데 특히 또 이번에 광군제 때도 좀 잘 팔리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높고요. 네. 게다가 동남아 같은 경우도 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에 띄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한국산 분유의 월별 수출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아직 그렇게 강하게 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좀 더 흐름들이 양호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중국은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분유가 가격이 강세를 이끄는데 하나의 또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탈지 분유 같은 경우는 2014년도 10월 이후에 최고치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데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도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작년 연간 출산율이 10.94%를 기록하면서 194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적으로는 또 이런 어떤 저출산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분유에 대한 흐름들도 약간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담배입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 감소하는 수치를 보이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기존의 주력이었던 아랍 쪽의 중동,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거의 제로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담배 하면은 어떤 중동의 큰 손이었던 이쪽이 아무래도 수출이 막혀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이나 동남아 같은 쪽에서 상대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담배의 수출의 월별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여전히 약 한 1년 전부터 부진한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여전히 살아나기가 좀 힘든 수출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쪽에서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흐름들이고요. 하지만 세 번째로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라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면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 그리고 지난달 대비해서 모두 다 20% 이상씩 성장하면서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이 40% 이상 성장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외도 한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동남아 수출 쪽에서 비중이 좀 컸었는데 오히려 중국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한국산 라면의 월별 수출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일단 올해 1월 달부터 뚜렷하게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중국의 호조를 바탕으로 했던 모습들로 봤을 때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중국의 생산 법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영향이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기타 지역은 농심의 판매 호조가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또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가장 먼저 라면 관련된 쪽에서는 수출 호조가 이끌고 있는 삼양식품 주목하게 주력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770억대로 한 40%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수출 호조가 실적을 이끌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또 보신 것처럼 KTNG, 담배와 관련된 KTNG 같은 경우도 수출은 부진합니다. 예. 하지만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제 전자담배 판매가 좀 양호한 모습들로 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액상용 전자담배가 판매가 중지가 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 관점들과 함께 그래도 올해 영업이익은 한 1조 4천억대로 작년 대비해서 한 14%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배당도 한 4% 정도 주는 시가 배당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음식료 관련된 쪽에서는 좀 주목해야 될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 중국 비중, 국제 곡물 가격이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뭐 분유나 라면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고 담배 쪽은 부진했는데 이 중에서 관심 가질 종목 삼양식품과 KTNG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모멘텀 잘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정리하고 이제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뱅크 잘 아실 겁니다. 근데 14년 만에 첫 분기 손실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부 이런 부분에 투자하신 분들도 또 쿠팡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 파장료 이런 부분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겠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프트뱅크? 네, 소프트뱅크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타트업을 잘 투자하는 회사 이렇게 과거 한 2, 3년 동안에 부각을 많이 받았던 공격적으로요, 그것도. 그렇죠. 그랬던 회사죠. 예. 그래서 비전 펀드라고 하는 세계 최대 기술 투자 펀드를 갖고 있는 쪽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우버나 위워크, 슬랙, 그리고 디디 추싱, 쿠팡 이렇게 해서 한 88개 스타트업에 약 한 700억 달러가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잘 나가면 모르겠는데 관련된 투자한 회사가 휘청거린다. 그럼 당연히 실적도 타격을 받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에 2분기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1981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를 봤다라는 관점 쪽에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거의 지난 6월달 여름 때 고점에서 꾸준히 하락하면서 일단 지금 반등은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우려감들이 좀 크다는 관점 쪽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 매출은 전년 동기 비슷한 수준을 보였어도 영업이익은 155억엔 적자 전환을 했다는 부분들과 함께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이 좀 충격적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7조 원이 넘게 적자를 봤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중간 결산에서 적자를 본 상황들이 2004년 상반기 이후 처음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상반기에 보유했던 주식 가치가 한 5,300억엔, 그러니까 즉 5조 원 이상 감소했다라고 봤었을 때 특히 투자했던 우버나 위워크 같은 쪽에서의 부진이 아무래도 발목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일단 관련돼서 투자한 회사 중에서 대표적인 우버를 보게 되면 주가를 봤었을 때 일단 한 40달러대가 넘던 상장 이후에 넘던 주가가 지금 27달러대로 쪼그라드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구조조정까지 돌입한다는 관점 쪽에서 석 달간 세 번째 해고까지 이어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어떤 우버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도 고스란히 소프트뱅크가 안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두 번째 위워크 같은 경우도 작년 매출이 18억 달러, 근데 손실이 16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즉 매출을 장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IPO 계획까지 철회를 하는 모습들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게다가 소프트뱅크 입장 쪽에서는 위워크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10월 말에 또 추가 자금을 제공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깨진 독에 물붓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또 커지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유 기업의 대표 주자인 두 회사의 기업 가치의 변화를 보게 되면 특히 위워크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 470억 달러 정도로 평가가 됐었는데 80억 달러, 즉 5분의 1 가까이 확 또 움츠러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버 같은 경우도 앞서 보셨던 주가와 마찬가지로 820억 달러 쪽으로 상장했던 주가의 시가총액이 한 520억 달러대로 쭉 감소하는 모습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소프트뱅크 쪽에서 여러 가지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대해서 가장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소프트뱅크의 전략은 스타트업에 잘 투자를 했다가 이 부분이 IPO가 잘 이어져서 그에 따라서 자금을 회수하는 계획, 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자금 회수에 대해서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또 하나 쿠팡이죠. 말씀하셨듯이 네. 국내 쿠팡도 지금 한 30억 달러 가까이 투자를 했던 모습들인데 특히 지금 영업 손실 규모를 보게 되면 계속 적자를 보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2조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랬을 때 소프트뱅크가 추가로 투자를 더 할 수 있겠느냐, 네. 상당히 좀 의문이겠죠.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온라인 쪽과 모바일 쪽에서의 어떤 유통업계가 국내 쪽에서 또 지각 변동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 무조건 장밋빛이 아니다. 예.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만약에 경기 침체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스타트업에 대한 타격들은 좀 더 클 것이다. 라는 쪽에서 소프트뱅크의 우려감은 일단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자 악재는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순이익을 내는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한 상황인데 과연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뱅크의 그 위기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펠레이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으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